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이 통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별세하면서 자, 양당 합당을 둘러싼 논란은 잠시 좀 소강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애도 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조국 공동대표를 직접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안한 상태니까 규모의 차이를 감안한 그렇지만 합당한 예우와 존중이 전제되는 그런 것이 논의돼야 하는데 우선 당명에 대해서는 논의할 문제이긴 하지만 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다면 당명은 중요하지 않다. 당원들이 굳이 바꿀 필요 없다. 한다면은 뭐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조국신당 고유의 정체성 이런 것이 담겨야 한다. 이게 현재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야 당원과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조국신당의 독자적인 가치 비전 뭐 이런 것 등이 담기려면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로 참여를 해야만이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국혁신당에서 즉각 입장문을 냈습니다. 관련 논의에 대해서 진행한 적 전혀 없다라면서 선을 긋습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문제거든요. 이게 굳이 쓸데없는 긁어부스럼이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신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즉각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대표도요, 황운하 의원을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황운하 의원이 혼자 개인의 생각을 저렇게 방송에서 밝혔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이해찬 전 총리를 조문 갔을 때 정 총리 대표님과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정 총리 대표님께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살짝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 총리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만난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았다. 아주 짧은 시간을 만났고 합당에 대한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여부를 물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첩에다가 간단하게 그러면 요 정도 사안에 대해서 발표를 내일 하겠다. 그래서 그것까지만 동의받고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명이 어쩌고 또는 뭐 지분이 어떻고 이런 정도의 얘기를 전혀 나눈 바가 없는데 너무 앞서간 얘기다. 지금 양당의 당원들이 이 합당이 필요한가 여부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당원 당규에서 규정 짓고 있는 이 합당까지의 많은 절차들이 있어요. 그중에 전당원 투표도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떤 이 합당의 명분 이런 부분들을 훼손시킬 수 있는 이런 개인적인 발언들이 이어지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도 좀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어디까지나 황운하 의원께서 뭐 개인적인 생각을 뭐 말씀 주셨을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양당의 통합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화두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시는 신중한 발언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합당 발표를 정 총리 대표가 꺼냈을 때도 최고위원들과 어떤 사전에 충분한 논의나 통보가 없이 했다 뭐 이러면서 잡음이 났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뭐 친명과 또 친청 간의 갈등 아니냐 뭐 이렇게 호사가들이 막 해석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즉 불필요한 논란이 또 생기는 거는 별로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문자 메시지가 포착이 된 겁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국무위원과, 이 국무위원이 누군지는 지금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한 국무위원과 민주당 의원이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내용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겁니다. 이 메시지 내용을 보면요, 미략, 타격 소재, 미략 여부 밝혀야 한다. 그러니까 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지도부와 뭔가 뭐 합당을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한마디로 확인되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의심을 낳게 하는 불필요한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워낙 단문으로 된 몇 줄짜리 문자 메시지여서 저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당사자 간만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은 통상 합당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식의 어떤 거래라든가 이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당명이라든가 뭐 이 나눠먹기, 조건, 거래, 지분 보장 이런 방식의 통합은 안 된다. 이런 사실 원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라고 봅니다. 이게 네. 정치적으로 어떤 다른 목적을 갖기보다 뭐 친분이 있는 당의 의원과 국무위원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 정도가 아닌가 싶고요. 이걸 확대 해석해서 뭐 어떤 다른 어떤 갈등의 문제로까지 볼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합당은 이제 논의를 시작한 시점입니다. 네.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고요. 각 당의 합당을 위한 추인 절차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 합당 과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분을 놓고 거래를 한다거나 뭐 어떤 이런 특별한 보장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합당의 의미와 취지가 퇴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민감하게 상황을 대처해야 되고 각 당의 절차에 따라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마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개별 의원들이 당의 합당 과정에서의 특정한 당의 이익 여부를 여기에 관여시키는 것 같은 네. 발언은 삼가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합당 얘기가 나온 이후에 그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예민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이상한 말이 나오면 더 한 발 나아가서 자꾸 저런 메시지까지 한번 물어보는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자꾸 한 발 더 나아간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미략이라고 한데 물음표를 붙였어요. 네. 그다음에 타격 소재라고 했는데 누굴 타격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미략 가능성이 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타격하는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건 문맥상으로 읽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무위원이든 메시지를 전해주는 민주당 의원이건 반청 의원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도 마찬가지고요. 미략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것을 독단적으로 했느냐. 지난번에 합당 논의와 관련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진퇴 문제, 거취 문제까지 거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명의 최고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할 때도 이런 독단은 멈춰야 한다라고 했는데 네. 분명히 이 타격 소재라는 걸 얘기한 걸 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지금 급발진에 대해서 제어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소재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자 메시지에는 지금 뭐 타격, 뭐 미략 이런 말만 나왔지 대상은 언급이 안 됐으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추측과 해석을 해주신 겁니다. 이건 중학교 2학년 정도의 문해력이면 가능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황을 봤을 때는 뭐 해석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일단 저희는 있는 그대로 제가 보여만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 혁신당에서도요.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미략설. 자, 조국 대표를 모욕하지 말아라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내홍에 조국 혁신당이 끌어들여지는 것, 이용당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강력하게 냈습니다. 자, 앞서 월요일에도 조승래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된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또 불편한 이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러죠. 이제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좀 대우받고 네. 큰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뭐 문간반 신세도 지금 면하지 못하게 될 상황 같으니까 뭐 당명도 안 돼, 지분도 안 돼. 그러면 뭘 합당합니까? 근데 제가 좀 전에 그 사진 보고 제가 하나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아니 국무위원이면은 국무를 봐야지 왜 당무를 봅니까? 저 시간은 본회의장 시간이니까 아마 업무 시간이었을 텐데 네. 업무 시간에 저렇게 당무에 이렇게 국무위원이 관여해도 되는지 그거는 제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갈 차를 말씀드리고 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조국혁신당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권한을 지금 조 대표에 위임을 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조국혁신당의 입장에서는 뭐 이 감내나라 배내나라 할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 대표가 민주당 내에 들어가서 어찌됐건 잠재적 대권 주자로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네. 그게 아마 우리로서 남는 장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는 또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네. 우리 존중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겠죠. 근데 저는 결과는 뭐 흡수합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도요. 아직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면서 선을 분명하게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총회 통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일단 필요하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내부에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상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해야죠. 조국 혁신당이 갖고 있었던 좋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뭐 근본적인 태도라든지 또는 사회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강하게 주장하시되 그밖에 뭐 당명이라든지 뭐 지분이 이런 거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합당 과정 자체가 아름답지 않아 보일 거예요. 그럼 조국 혁신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던데요. 자, 당내 반발에 정청래 대표가 이 당원들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실제 합당이 이루어질지 없던 일이 될지 뭐 그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만약에 합당이 진행될 경우에 이게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만약에 이 밀어붙이면은 또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위험적 요소를 안고 정치적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뭐 당의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의견들을 잘 정리해내는 것, 그것이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을 평가받는 길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